그리고 심장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저는 후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 잘 됐다고 생각해요. 긍정 확언 100번 쓰기. 그거 백날 해도 안 됩니다. 먼저 해야 할 건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직입니다. 오늘 위클리 모티브 4회차 엄청난 내용으로 함께 할 건데요.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긍정 확언을 외쳐보기도 하고 100일 동안 100번 쓰기를 하기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떠셨나요? 저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니셨는지요? 어떤 사람은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마냥 100번 쓰기와 긍정 확언을 했었어요. 내가 여유롭고 살고 싶은 집에서 살기 위한 돈의 금액만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남들처럼 안 되는 걸까? 내가 하고 있는 게 틀린 걸까?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난 왜 안 되는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무의식이 정말 있다면 내 무의식에 뭐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막고 있는 걸까? 그 근저에 있는 것들은 대체 뭘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 알게 됐습니다. 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알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패턴을 봐야 한다고요. 바프로터가 말한 패러다임이 정말로 있다면 조 디스펜자가 말한 뇌의 시냅스가 굳어지는 게 정말로 맞다면 나를 지금까지 만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100번 쓰기나 긍정 확언이 아니라 살펴보는 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자신을 알아가는 건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어떤 것이 나처럼 행동하고 있고 완전히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인 줄 완전히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만, 아주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가능해요. 또한 존재의 작동 방식도 아는 것이 좋죠. 여튼 지금까지 나에게 찰싹 붙어서 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했던 존재, 그 존재가 생각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보면 자신에게 최면을 걸기 쉬워집니다. 갑자기 최면이라니 이상하죠. 우리가 100번 쓰기를 하거나 긍정 확언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고 최면을 걸려고 하니까 계속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최면술사가 최면을 걸 때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에 해야 최면을 걸기 쉬워집니다. 즉, 자신을 알아야 자기 최면도 걸기 쉬워집니다. 최면에는 컨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컨빈서란 이런 거예요. 최면 상태에 진입하기 전이나 도중에 피최면자가 자신이 최면에 걸리고 있구나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일종의 심리적 증거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에게 최면을 걸 때도 이런 컨빈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의식을 모르면 이 컨빈서가 먹히진 않겠죠. 최면술사가 피최면자에게 신뢰를 주지 않으면 최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있으면 최면이 걸려요. 자기 자신에게 신뢰가 없는데 자기 최면이 발동할 수가 없죠. 그럼 자신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상태를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주 강한 컨빈서예요. 레몬을 떠올리자마자 턱이 시큼해집니다. 저는 지금도 약간 시큼해져요. 레몬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레몬에 대한 경험과 다른 사람의 레몬에 대한 경험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레몬은 이렇게 강력한 컨빈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씩 강한 걸 해볼게요.
여러분은 벌써 조금씩 최면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상을 들으시면서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자, 이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제가 어떤 단어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단어가 들렸을 때 자신의 느낌이 어떤지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토마토. 빨간 색깔, 탱글탱글한 질감이 상상이 되시죠? 두 번째 단어입니다. 쌀밥. 김이 나는 쌀밥 혹은 고소한 냄새. 마지막 세 번째 단어입니다. 돈. 앞의 단어처럼 평온하시나요? 아니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평온하셨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단어에서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 드셨다면 무의식은 돈을 공포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마도 답답함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게 돈에 대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무의식의 반응입니다. 돈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데 긍정 확언을 해도 100번 쓰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이 답답함의 정체를 파헤쳐 보고 자신의 상태를 돈이 들어오도록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들이 제일 첫 장에 말하는 것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상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돈이란 단어에 우리가 답답함을 느낀 이유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방어 기제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어 기제 때문에 계속 끌어당기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 안의 존재를 이제 끌어안아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물어봐야 합니다. 왜 돈이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돈이 없던 경험, 사고 싶은데 참아야 하는 경험,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경험, 급여는 통장만 스치는 경험, 이런 경험들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들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말이죠. 아마 뒤통수가 애릴 정도로 얼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지금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지금의 나는 아무리 긍정 확언을 하고 100번 쓰기를 해도 답답함만 증가시키고 있던 겁니다. 무의식에 계속 부정만 넣은 꼴이 된 거예요. 이제는 다르게 하셔야 할 때입니다. 인생이 우상향이라는 것은 자신의 바운더리가 나이를 들면서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만 그 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운더리의 결과가 바로 지금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럼 바운더리를 이제 넓혀야죠. 어떻게 넓힐까요?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겁니다. 바로 레몬처럼 컨빈서를 활용했어요. 우리는 돈에 대해 자신의 느낌이 어떤지 알아낼 수 있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계속 대화를 시도해보면 자신만의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컨빈서가 되는 걸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찝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돈에 대한 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험들이겠죠. 그런데 경험을 한 우리 대부분은 자신에게 살짝 버거운 돈을 쓰기 전에 자신이 망설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이죠. 40대 남성이라면 플스5나 명품을 살까 말까? 여성분이시라면 비싼 화장품이나 명품을 살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리고 무의식에서는 사지 않는 것이 좋다며 계속 참으라고 합니다. 혹은 질러버린 뒤에 후회한 적을 떠오르기도 하죠. 돈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저는 그냥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할부로 말고 일시불로요. 왜냐하면 할부는 소비 패턴을 망치지만 일시불은 자신의 최대 한도 내에서 과소비를 하지 않게 하면서 살짝 버거운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할부로만 살 수밖에 없다면 그건 살짝 버거운 게 아니라 많이 버거운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살짝 버거운 걸 잘 골라서 용기를 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뇌에 풍요의 증거인 컨빈서를 심어주는 훈련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걸 자기 최면의 컨빈서로 활용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접해 주세요. 나에게 대접해 줘서 고마워. 이제 컨빈서로 활용한 물건을 보면서 2차 컨빈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계속해서 최면을 거는 것이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전 경험 때문에 스스로 돈에 대한 결핍이 최면이 단단하게 걸려 있어서 최면이 금방 풀릴지 모르니 계속해서 컨빈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아마도 사놓고는 예전 경험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때 후회에 빠지는 것은 다시 결핍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나는 나 자신을 대접했다. 혹은 내 안의 존재를 향해서 너를 위해 대접한 거야. 자, 이렇게 되면 후회 감정이 수그러들게 되고 새롭게 다른 것이 생겨납니다. 자신이 풍요로워진 증거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따라서 주변을 항상 잘 관찰해야 돼요. 이럴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히려 돈이 들어올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공짜로 뭘 사준다거나 정말 갑자기 누군가 돈을 준다거나 작게는 이상하게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진다거나 하는 기분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컨빈서를 활용해서 자신의 무의식을 결핍에서 풍요로 바꾸어 주었고 이것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유사한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계발서에는 주파수이고 뇌과학에선 망상활성계 RAS의 변화, 영성에서는 자신의 상태가 변화한 것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으신다면 제 강의에 더 상세한 것이 있으니 한번 들여다보세요. 결국 이걸 이해하려면 내 안의 존재인 에고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긍정 확언이나 100번 쓰기보다 훨씬 강력한 자기 최면의 컨빈서를 통해 스스로를 강력한 상태로 세팅해 보세요. 그런 뒤에 긍정 확언과 100번 쓰기를 하시면 아마 더 빠르고 강력하게 효과를 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 했다고 이게 평생 유지되는 건 또 아닙니다. 항상 이 상태를 세팅하려면 솔직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컨빈서를 너무 자주 활용해도 자극의 강도가 약해져 점점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를 위해 제가 있는 겁니다. 매일 동기부여를 카톡으로 드리고 매주 동기부여를 줌으로 해드리는 조력자인 저 말이죠. 위클리 모티브는 홈페이지 런칭 전까진 회원 전용에서 일반 공개로 전환됩니다. 홈페이지는 초안이 아주 마음에 들게 나와 있습니다. 정기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 데일리 모티브처럼 100일 후 다시 결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계속 동기부여에 힘쓰겠습니다. 오늘의 위클리 모티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걸 가졌습니다. 이제는 큰 걸 원할 때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타임인 명상을 해야겠죠. 명상을 하기 전엔 항상 몸을 약간 풀어주세요. 어깨랑, 방금 뚜둑 소리가 났네. 어깨랑 목을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주세요. 다시 한번 호흡을 마시고 길게 이제는 호흡을 코로만 최대한 깊고 길게 들이마셔주세요. 이제 내쉬어주세요. 몸이 살짝 풀리는 걸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몸의 긴장 상태가 풀리지 않는 곳이 좀 있겠죠. 그걸 나의 의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발부터 발가락을 조금씩 움직인다고 생각만 하세요. 실제로 움직이지 마시고 움직인다고 생각만 했을 때 살짝 본인도 모르게 꼼지락거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게 발에 의식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번엔 다리에 집중해 보세요. 다리를 움직인다고 생각만 하시고 의식을 거기에 둬보세요. 이번엔 골반에 집중해 보세요. 골반을 살짝 움직인다고 생각만 하세요. 이젠 내 배에 집중해 보세요. 배에는 단전과 태양신경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들이 있죠. 그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심장을 느껴주세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어깨와 팔에 의식을 가져가 주세요. 힘이 풀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목에, 그리고 얼굴 전체에, 나의 눈, 코, 입, 귀를 다 한 번씩 느껴주세요. 그리고 내 뇌를 느껴주세요. 가끔씩 명상을 하시다 보면 머리에 의식을 뒀을 때 심장처럼 두근두근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심장과 뇌가 잘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냥 평온하고 느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심장이 뛰는 게 굉장히 잘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그 심장을 컨빈서 삼아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2026년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 만약 심장이 빠르게 느껴지시는 게 느껴지셨다면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미래는 확정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은 걸 제가 드린 예처럼 속으로 질문하면서 심장의 두근거림을 한번 느껴주세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자, 이제 심장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현재 의식으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방법으로 하는 명상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극단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어도 어떤 양극이 극단이지. 어느 한쪽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이게 자신에게 약간의 컨빈서처럼도 작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뛰는 거가 내가 설레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심장이 빨리 뛴다는 거가 확신을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명상 기록을 항상 하시는 게 좋은데 명상 기록을 할 때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심장이 되게 빨리 뛰었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는 심장이 그대로더라. 이런 거를 쓰면서 자신의 무의식에서 좋아하는 걸 또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금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을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진짜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심장이 뛰는 것만 계속 느껴주기를 연습을 좀 해 봐야 돼요. 근데 한 번만 그 선을 넘어오면 그거가 느껴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계속해서 해 보시면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저는 후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반대편에 있는 제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안 해 봤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다 결과가 제 뜻대로 나왔으니까 결국엔 좋은 선택이었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방법으로 명상을 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클리 모티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홈페이지가 곧 나오니까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줌으로 이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